있지 않았으니까 사라졌지. 이때 을이 흰공을 꺼낼 확률은 몇이 돼? 2분의 1이 돼. 만약에 갑이요 검정색 공을 꺼냈어. 그러면 이때 을이 흰공을 꺼낼 확률은 몇이 돼? 1이 되지. 와, 갑이 뭘 꺼내느냐라는 이 사건이 뒤에 나오는 을이 무엇을 꺼내느냐라는 사건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고 있지. 맞아?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종속 사건인 거예요. 이해가 될까? 예. 그래서 복원 추출은 독립 사건, 비복원 추출은 종속 사건처럼 손쉽게 독립과 종속을 구분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얘는 대표적인 독립 사건, 종속 사건 문제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요, 독립 사건인지 종속인지 구분할 수 없는 문제가 대부분이야. 얘만 쉬워. 딴 거는 실제로 풀어보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만 봐서는요, 얘가 독립인지 종속인지 모르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일이 뭔 작업을 하셔야 되냐? P의 A 교집합 B는 P, A, P, B라는 요 식이 성립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확인해 봤더니 P의 A 교집합 B가 P, A, PB가 됐어.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독립사건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결과를 보고 독립사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야. 자,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PA 교집합 B가요, PA 곱하기 PB와 같은 값을 갖지 않아. 그러면 오직 요 결과를 보고 종속사건이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문제만 보고는 그냥 내 느낌이야. 얜 독립돼 있어. 얜 종속돼 있어. 섣부르게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일이 확인해 보셔야 한다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즉, 독립사건, 종속사건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누구다? 얘예요, 얘. 되겠습니까? 요식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놓도록 할게요.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요 세 개의 값을 따로 구해서 이렇게 딱 계산을 해봤더니 같아. 자, 이 식이 성립하면 우리는 이때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뭐다? 독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 그렇구나. 얘는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대상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자,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계산했는데 얘가요, PA 곱하기 PB 곱하기 PC가 되고 있어. 우리는 이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세 사건 A, B, C가 서로 무슨 상태다? 독립이다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예, 대상 2개일 때도 저렇게 푸지만 3개일 때는 저렇게 푼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두 사건 A하고 B가 독립이다 라고 출제자가 우리한테 조건을 던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알 수 있냐면요, A의 여사건과 B는 독립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한 A와 B의 여사건은 독립이겠구나 라는 사실도 유추할 수 있고요. 또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은 독립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야? 여기에 나와 있는 요 4개의 문장은요, 넷 중에 하나의 문장만 주어지면 나머지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원래 사건이 여사건이거나 원래 사건이 독립사건이거나 여사건끼리 독립사건일 때도 그럼 원래 사건이 독립사건이지? 얘는 여집합이 붙거나 안 붙거나 그냥 항상 다 독립이야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 녀석 정리해보자. 자, A의 여사건과 B라는 집합이 독립이다 라는 얘기를 수식으로 표현해보고 싶어요. 얘하고 얘하고 독립이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의 여집합 교집합 B는 뭐와 같아야 된다? P의 A의 여집합 곱하기 P의 B와 같다라는 식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되겠나? 자, A와 B의 여사건이 독립이래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 P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P의 A 곱하기 P의 B의 여사건이다 라는 이런 식만 있으면 독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은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P의 A의 여사건 교집합 B의 여사건은 P의 A의 여사건 곱하기 P의 B의 여사건이다 라는 얘기와 같다. 즉, 다 같은 표현이에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도 되지? 여기까지는 이해 안 가는 거 혹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넘어가도 되나?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자, 1에서 100가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혀있는 10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낼 때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 한다. 이때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말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을 구해봐야 됩니까? 시작! P의 A 교집합 B. 또 뭐 구해봐야 돼? P의 A. 또 뭐 구해봐야 돼? P의 B. 요거 세 개를 따로 구해놓고 식을 만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P의 A 교집합 B 보자. A는 2의 배수, B는 5의 배수야. 2의 배수인 동시에 5의 배수 몇의 배수야? 10의 배수. 자, 100개의 카드 중에서 10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 되겠습니까? 100분의 10 되겠죠. 자, A라는 사건은 2의 배수네요. 100개의 카드 중에서 2의 배수가 나올 확률 몇 되겠습니까? 100분의 50 되겠습니다. 5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 몇 되겠습니까? 100분의 20 되겠죠. 이제 식을 맞춰봐야겠지? 그래, P의 A 교집합 B는 100분의 10인데 얘가 과연 100분의 50 곱하기 100분의 20과 같아질까? 요 문제예요. 양변에 100 곱했다 치자. 0, 0, 0. 예, 되네요. 그럼 10은 10 나옵니까? 10은 10. 등식 성립합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A, B는 독립. 되겠습니까? 쉽지? 뭔 짓을 했다? 따로 구해서 합체시켜서 독립인지 종속인지 맞춰보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 수시모지 이제 고민은 다들 조금씩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겠다? 예, 이제 요즘 선배들 원서 다 써? 아, 쓰고 있겠다. 1년 남은 거네, 너희도? 예.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이 이거예요. 자소서 쓰고 원서 쓸 때 되면 공부가 될까 안 될까? 대부분의 학생이 안 돼. 자기가 대학에 붙은 상상을 하는 거야. 왠지 쓰는 대학에 다 붙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중요한 건 거기에서 설레가지고 끝까지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공부를 안 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쓴 대학에 다 떨어져요. 진짜 자소서를 쓰건 원서를 쓰건 나는 이 대학에 붙지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만이 대학에 합격하는 거야. 그때서부터 마음이 붕붕 날아올라가지고 대학생이 된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애들이 상상하고 있다. 그래서 공부 못한다. 슬픈 거야. 자, 어느 대학 수시 모집에서 가불병이 수리학력의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확률이 각각 3분의 3, 3분의 2, 2분의 1일 때 3명 중 2명만이 합격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찬주양이 잘 못하는 게 얘를 어떻게 처리할지 잘 모르는 거야. 항상 문제에서는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 최종 마지막 핵심 문장 하나에 집중해야 돼. 잠깐만, 3명 중에서 2명이 합격할 확률을 구하려면 3명 중에서 2명이 합격하는 사건부터 찾아내야 돼요. 자, 3명 중에서 2명이 합격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을까?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상상해야 돼. 어떤 경우야? 갑이 합격했어요. 그리고 우리 합격했어요. 그런데 병은 합격했다 못했다?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 갑은 합격했어요. 그런데 누가 합격 못했어? 을이 합격 못했어요. 그리고 병이 합격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 경우만 있나? 또 있지. 뭐가 있어? 갑은 합격하지 못했는데 을과 병이 합격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 문제에 해당되는 모든 사건을 다 찾아내서 요 옆에 샥 적어주는 거. 이게 핵심이야. 확률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문장을 어떻게 수식으로 적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갑, 을, 병이요. 예, 각각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이 확률은 서로 독립일까? 종속일까? 독립이야. 얘가 붙고 떨어지는 건 얘의 실력의 문제지 얘가 붙었다고 나머지 애들이 떨어질 리는 없는 거잖아. 맞아? 독립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선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요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아, 갑은 붙고 을은 붙고 병은 붙지 않는 경우 이래서 교집합 두 번 들어가. 근데 우리 그렇게 일일이 푼 다음에 PA, PB, PC의 여집합 뭐 이런 식으로 풀지 않아도 이 문제 손쉽게 풀 수 있다 없다? 있다야. 구체적인 식의 구조는 얘를 뭐 사건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병원 C의 여사건이 돼서 여기에 교집합 붙여서 확률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PA 곱하기 PB 곱하기 PC의 여사건 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우리 바쁘잖아. 바빠 죽겠는데 빤히 아는 거 굳이 이렇게 풀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막바로 답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최저 확률을 통과할 기준 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3. 을이 통과할 확률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2. 병이 통과하지 못할 확률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 되겠죠? 여사건의 확률. 자, 갑이 통과할 확률 4분의 3. 을이 통과하지 못할 확률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1. 병이 통과할 확률 2분의 1 되겠습니다. 갑이 통과하지 못할 확률 4분의 1. 을이 통과할 확률 3분의 2. 병이 통과할 확률 2분의 1. 이 녀석이 바로 전체 확률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야, 부모는 모두 4, 3이네요. 몇 나옵니까? 24. 6 더하기 3 더하기 2. 그래서 24분의 몇이 답이 된다? 11이 답이 된다. 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등비수열에 대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좀 기억해야 돼요.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등비수열의 합공식 예전에 가르친 적 있니 없니? 있지. 자, 혹시 안 배웠다고 잡아 뗄지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등비수열의 합공식 어디 가르쳤더라? 어디 나와 있냐면요. 공산, 분할과 이항 정리 22페이지에 가르쳤어요. 공산, 분할과 이항 정리 22페이지에 가르쳤어요. 맞니? 맞지? 자, 그 공식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에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에요. 공식 뭐다? 시작! 1-r분의 a의 1-r의 n제곱, n항수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등비수열은 뭔데? 일정한 수를 곱해서 얻어지는 수열이에요. 일정한 수, 일명 공비r이라는 녀석을 곱해서 얻어지는 수열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야. 공식의 유도과 정도 선생님이 개념집에 잘 놔뒀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한 번 외워보자. 등비수열의 합 시작. 등비수열의 합 1-r분의 a의 1-r의 n제곱. 한 번 더. 등비수열의 합 1-r분의 a의 1-r의 n제곱. 한 번 더. 등비수열의 합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에요. 자, 여기에서 n의 의미는 뭐냐면요. 항수의 의미가 있어요. 자, 얘는 항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요 공비 R이요.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 예를 들면 R 자리에 2분의 1이 들어간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초항이 1이야. 그러면 이 등비수열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초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2분의 1이고 세 번째 항은 2분의 1에다 2분의 1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니까 제곱이 될 테고 네 번째 항은 2분의 1에 세제곱이 될 테고 다섯 번째 항은 2분의 1에 4제곱이 될 테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요, 이 녀석을 무한히 있는 거를 다 더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되겠습니까? 얘를 다 더해보고 싶었어. 됐지? 그러면 결국에 내가 얘를 여기에 보이는 1항, 2항, 3항, 4항, 5항이라는 걸 대입했을 때 얘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숫자는 어디를 향해 가겠어? 결국 최종적으로는 0에 점점 가까워질 거예요. 맞습니까? 왜 그래? 이거지. 여기 0과 1이 있는데 첫 번째 항은 1이었어. 두 번째 항은 2분의 1이었어. 세 번째 항은 4분의 1이었어. 네 번째 항은 8분의 1, 16분의 1. 계속 얘 무한히 보내면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구조야? 0을 향해 가고 있는 구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무슨 개념으로 얘를 확장시킬 거냐면요. 합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수학에서요. 급수라고 불러요. 수열의 합을 뭐라고 부릅니다? 급수라고 부릅니다. 다시 수열의 합을 뭐라고 부릅니다? 급수라고 불러요.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개념은 수학 2학기, 1학년 2학기 과정에 전부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무슨 개념을 설명할 거냐면 무한, 등비, 급수라는 개념을 설명할 거야. 즉 무슨 얘기냐?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할 건데 그 합이 무한히 더한 녀석을 계산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등비수열의 합, 바로 이 녀석을 계산할 건데 그 합이 무한한 경우를 계산할 거예요. 그런데 무한 등비 급수는 나중에 이제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공비 R이요. -1과 1 사이에 있을 때만 어떤 특정한 하나의 숫자를 향해요. 만약에 R이 1보다 큰 수 3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럼 볼까?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3, 세 번째 항은 3의 제곱, 세 번째 항은 3의 세제곱, 그 다음 3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가. 얘를 무한히 더한대. 그러면 얘는 어때? 특정한 숫자로 가겠어? 수가 점점 미친 듯한 속도로 커지겠어? 커지겠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얘 모두 다 더해버리면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에 무한대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한 등비급수 문제에서는 공비 R이 -1과 1이 아닌 1보다 큰 경우는 논한다, 논하지 않는다? 논하지 않아요. 되겠습니까? 오직 이 경우만 논하게 되는데 R이요, 이렇게 -1과 1 사이에 있어서 점점 작아져서 0으로 가서 더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은 어떤 공식이 하나 만들어지냐면 얘가 R에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렸다?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 선생님이? 0으로 갑니다 라고 그랬지. 맞아? 얘가 0으로 갔어. 그럼 남는 식이 뭐만 남아? 1-r분의 a 라는 식만 남지. 이게 바로 무한 등비급수 1-r분의 a라는 단 한 번도 10년 동안 빠지지 않고 수능에 출제가 되고 있는 엄청 중요한 공식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한등비급수 공식이 뭐다? 시작! 1-r분의 a라는 공식이에요.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 무한등비급수 공식 뭐라고? 1-r분의 a 한 번 더, 1-r분의 a 한 번 더,
1-r분의 a.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에요. 왜? 수능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어. 10년 동안 9번 출제됐어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왜 뜬금없이 무한등비급수 문제를? 자, 볼게요.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3의 눈이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한다. 갑을 두 사람이 갑부터 시작하여 한 번씩 교대로 주사위를 던질 때 갑이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찬주야,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디에만 집중합니까?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야. 갑이 이기는 사건이 어떤 경우가 있을까? 왜? 사건이 언급이 돼야지 확률을 구할 수 있거든. 갑이 이기는 사건은 갑을 두 사람부터 하니까 갑이 맨 처음에 딱 던졌는데 3이 나와서 이기는 경우. 그치? 또 어떤 경우가 있어? 갑이 던졌는데 3이 안 나왔어. 근데 을이 던졌는데 3이 안 나왔어. 그런데 갑이 던졌는데 3이 나와서 이기는 경우. 이런 경우 있겠지. 또 어떤 경우 있어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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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오, 이런 경우 있겠지. 어떤 경우 있겠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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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오, 이런 경우 있겠지. 자, 눈치채셨습니까? 예. 이렇게 사건을 만들려고 봤더니 이 사건이 어때? 무한한 거야. 무한히 나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 확률을 어쨌든 이 무한한 경우를 확률로 표시해 볼 거야. 자, 우선 갑이 이길 첫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이 딱 나오는 경우지. 몇 분의 몇의 확률로 이길 수 있습니까? 6분의 1의 확률이 되겠지. 3이라는 주사위가 나올 확률 6분의 1이지?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뭐야? 3이 안 나오고 3이 안 나오고 3이 나오고야. 즉 어떤 경우야? 6분의 5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 맞나요? 3이 안 나올 확률이라는 건 뭐야? 1, 2, 4, 5, 6 이렇게 5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경우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번째 경우를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6분의 5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겠구나라는 거 눈치 채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녀석을 다 더해야 답이 나오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런데 보자. 여기에 있는 이 수들은 전부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나열이 돼 있나요? 나열이 돼 있지.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수가 나열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얘를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수열은 수열인데 얘가 첫 번장이고 얘가 두 번장인데 와, 여기에서 여기로 가기 위해서 곱하기 6 곱하기 5의 제곱을 곱해줬지. 맞니? 그리고 또 5, 2항에서 3항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곱하기 뭐 해줬어? 6분의 5의 제곱을 곱해주니까 이런 항이 나왔지. 와, 우리는 이렇게 일정한 수, 하나로 정해진 똑같은 수를 계속 곱해서 얻어지는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등비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등비수열을 어떻게 하고 있어? 무한히 더해주고 있지. 그래서 얘는 제목이 뭐가 되냐면요, 무한, 식에 다 적혀있는 거 무한 등비, 그리고 뭐가 보여요? 급수. 맞습니까? 얘의 제목은 뭐라고? 무한 등비 급수가 되는 거예요. 오, 이 식을 해석했더니 얘 무한 등비 급수가 되는 거다. 자, 그런데 무한등비 급수에선 얘가 공비 R인데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수 맞습니까? 36분의 25. 1보다 작은 수 맞지?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공식 쓸 수 있어? 1-R분의 A라는 공식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써보자. 1-R. R이 뭐예요? 공비예요. 공비. 여기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36분의 25가 되는 거야. 곱해진 수 바로 얘가 공비 R이야. 그리고 A는 뭐야? 초항이라 그래서 첫 번째 항을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항은 저기 보니까 뭐 나와 있는데? 6분의 1. 얘가 답인 거지. 오, 번분수네. 분모 분자에 몇 곱해야 됩니까? 36을 곱해야겠죠. 자, 그래서 얘 계산하면 36 마이너스 25분의 6이라고 나와서 답은 몇 나오겠다? 11분의 6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제 그 아래 얘랑 똑같은 문제가 하나 더 나와 있는데, 무한등비 급수 문제가 하나 더 나와 있는데, 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예, 오늘 이 무한등비 급수 문제까지 하고 맞춰야겠구나. 식의 구조가 똑같은 문제야. 위에 있는 문제를 참고해서 아래에 있는 문제를 잘 끼워 맞춰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확률 문제의 모든 것은 어디에 있어? 우리 이길 확률 밑에다가 너희들이 뭔가 쓰겠지. 상황을. 그게 제일 중요해. 이 상황을 쓸 수 있으면 푸는 거고 못 쓰면 못 푸는 거예요. 같이 풀어볼까? 자, 답은 뭐 나왔으니까 11분의 4가 답이에요. 맞힌 사람? 예, 없구나. 자, 우리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 공 3개와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갑을 두 사람이 차례대로 공을 하나씩 꺼낼 때 먼저 흰 공을 꺼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있다. 갑부터 시작하여 승부가 날 때까지 계속 공을 꺼낼 때 이 경기에서 을이 이길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만 집중한다? 을이 이기는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자, 갑부터 시작해서 꺼내야 되니까 맨 처음에 갑이 검정색을 꺼냈어. 그런데 을이 그 다음에 흰색을 꺼냈어. 이러면 이길 수 있겠지. 또 어떤 경우 있어요? 갑, 을, 갑, 을 이렇게 꺼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또 갑, 을, 갑, 을, 갑, 을 이렇게 꺼내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런 상황이 어떻게? 무한히 반복이 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공 3개, 검은 공 4개인데 맨 처음에 갑이요. 검은 공을 꺼낼 확률 몇 분의 몇 되겠습니까? 7분의 4가 돼요. 이거 복원이야? 복원 추출 아니야? 비복원이야? 봤더니 꺼낸 공은 다시 넣는데요. 복원 추출이죠? 독립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다시 공이 7개가 온전히 된 상태에서 을이 흰 공을 꺼내는 경우 몇 분의 몇이 확률입니까? 7분의 3 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얘기해보자. 검은 공, 검은 공, 검은 공,